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발행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역사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수 편향적인 사관이 대거 반영돼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연세대 이준식 연구교수 얘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육부가 그제 개최한 토론회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는데 이 토론회 자체를 두고도 좀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제목만 본다면 어떤 토론회였는지 짐작은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하자는 토론회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부 부처에서 특정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공청회, 뭐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여론을 수렴하는 신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26일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목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만 놓고 보면 현재의 발행체제, 그러니까 검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체제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개선의 방향으로 국정제를 끼워넣어서 국정제를 공론화하려는 속셈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입으로 균형 잡힌 교과서 운운하면서 국정화의 운을 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집권 여당 대표 시절에 국정화를 주장했죠. 거기다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제 국회와의 협의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국정화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예.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국정제를 대안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이제 교육부와 그 뒤에 숨은 속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최는 교육부가 한 거고요. 네. 예. 어떤 분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까? 주로 이제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수, 교사들, 그다음에 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일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자가 또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이 토론회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국정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좀 구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국정화 찬성론자로 발제와 토론회는 나선 사람들도 이미 작성된 발제문이나 토론문과는 달리 실제 토론 과정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아니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이제 국정화를 반대하는 논리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이 토론에 참석한 일반 청중들도 여러 의견을 밝혔는데요. 뭐 거의 다 국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국정화를 공론화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였는데 그런 의도와는 달리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더 컸고 국정화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예. 뭐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좀 밀고 나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교육부는 계속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론의 결과가 그대로 이제 그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예. 토론에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교육부는 아마 처음 예정한 대로 국정화를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이 토론에 교육부 관계자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의 결과로 본다면 말이죠. 예, 이 토론회 전에 25일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다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육부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정화 찬성론의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워낙 이제 국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 자체가 소수였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분들은 어떤 논리로 국정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토론에서 나온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인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걸 뭐 단일 산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이제 역사의 무시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역사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뭐 옛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국정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른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기본 목표인데요. 그런 한국 교육의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정권의 부호가 창조인데 하나의 역사만 가르치겠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전형적인 반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토론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입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뭐 단일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그 교육의 기본 목표를 무시한, 그러니까 입시가 마치 교육의 기본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보면 무지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군다나 실제 필수 과목 수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수학 같은 이런 과목인데, 그런 과목은 다 검정제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사만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지 결국 속내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른 속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 네. 현 정권이 정권을 절대 내줄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국정화를 네. 추진한다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내주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나의 도구로 삼겠다, 이런 거죠. 예. 글쎄요. 그게 뭐 선거가 몇십 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남짓 있으면 또 선거를 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유신 정권 때 국정교과서 발행이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선례를 본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박근혜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권과 교육부의 이제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김에 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 체제에 관련한 그간의 역사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변천이 그간에 있었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도 식민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교과서는 국정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74년 유신 체제에서부터입니다. 예. 그 이전에 다 검정 교과서였죠. 이때 유신 체제에서 발간된 국정 교과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과서가 아니라 정권 홍보 책자였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찌라시 수준의 책자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예찬한 아주 낯뜨거운 홍보 책자인데요. 예.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아주 막 극도로 예찬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게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국정교과서를 새로 발간을 했는데요. 이 전두환 정권 시기에 발간된 국정교과서를 보면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로 10월 유신을 비판을 합니다. 그 유신 정권 때 나온 그 국정교과서는 10월 유신을 예찬했는데, 예. 같은 군사 독재 정권이지만 전두환 정권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진전이 되면서 국정제를 폐지하고 이제 검인정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러면서 먼저 세계사가 검정제로 바뀌었고요. 예. 그다음 국사에서 갈라져 나온 근현대사에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2007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2011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검정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제라는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의 민주화의 한 상징이 이제 검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97% 정도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교과서를 갖고서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국정교과서 발행체제에 찬성하는 분들, 네.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신문도 국정으로 발행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보수 진영 가운데서도 국정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예.
보수 진영에서 국정화를 반대할 때 내세우는 논리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국정교과서 또 바뀔 거 아니냐. 그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민주사회라고 본다면 항상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예. 이게 국정화로 가는 거,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서도 중국 사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되는 선진국가 가운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검정제도에서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북한입니다. 얼마 전에 집권 여당의 모 의원이 국정교과서 제도야말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북한으로 들었는데요. 북한을 선진국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예.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예로 이제 북한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이 입만 열면은 종북 그러는데 이 교과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왜 굳이 북한 따라잡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외에 지금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옐친의 1인 통치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이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인 통치 국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굳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국정제를 밀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옐친은 제가 푸틴으로 바로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당연히 이 국정교과서로 가는 거, 이거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신이 이제 국정교과서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독재 미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야기, 저쪽 용어를 빌리자면 국민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독재 운동이나 인권 문제 등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자 얘기는 넘쳐나는데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역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국정교과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아마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새로 발간되는 국정교과서도 아마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반면교사가 작년에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이제 교학사 교과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됐는데요. 그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반응을 보인 데 비춰보면은 아마 새로 나올 국정교과서도 그런 모습을 띠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 빼고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가정입니다만은 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발행된다면 네. 역사 기술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대목들은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혹시 이렇게 기술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네.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건 역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제 5.16 혁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맥락을 보면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장황하게 늘어놓으로써 군사 쿠데타는 필연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마 이런 서술의 기조를 더 확대해서 아마 새로 나온 국정교과서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를 거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그런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게 계속 이제 교과서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문제인데요. 이제 교학서 교과서에서도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관철된 시기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실제로 19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만 꺼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로
도배해서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좀 도구로 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한국 근현대사인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주역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이제 우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것은 교학서 교과서 자체를 보면 잘 드러나는 것처럼 그 교육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길게 서술하라고 교학서 이외의 다른 7종 교과서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한국의 인권 문제를 서술하면 좌편향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올 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론의 분위기도 그랬고요. 역사학계 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국정체제로 다시 가는 거 문제 있다 이런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거 밀어붙일 거다라는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또 역사학계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국정교과서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국정제로의 폐기는 막겠다 그런 결의를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정권의 성상이 이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시민사회 양식이 막은 것처럼 국정제로의 폐기도 역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예, 뭐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아마 국정화로 가려는 의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더불어서 지금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국정체제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네. 예. 결국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좀 갈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야권은 뭐라고 합니까? 야당 쪽에서는 일단 뭐 총력을 다해서 그 국정제로 폐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야권과 그 야당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어떤 일정한 협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연세대 이준식 연구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